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핀 마이크 말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또 구입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조이트론에서 나온 그 보통 이제 액션 캠의 외부 또는 이제 그 DSLR의 그 외부에 설치하도록 만든 아주 작은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를 탁상에 설치해 놓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크입니다. 에, 자 오늘 일부 시간에는요.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도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이슈가 있으면 바로바로 녹음을 하는 걸로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 빡친 나머지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제 일단 한번 호회를 했죠. 호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2부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집에 가다 보니까 도착하고 나서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잤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졸라 힘듭니다. 나이 드니까 힘드네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제 그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기존의 진보 언론들 그러니까 뭐 김용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지지하시던 그 소위 문빠라고 하는 분들께서 그 정신승리를 뛰어넘은 뭔가 아주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게 우리가 시간을 줬다. 그리고 일본의 태도를 바꿨다. 그러니까 니네 혼난다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까지 12월 말까지 우리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본이 태도 변화를 하면 뭐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그때 종료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저기 정신 승리죠. 뭐 그런 걸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소미아라는 게 사실상 한일 간의 이제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이라는 건 원래 뭐 한쪽에서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일본에게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냥 깨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럴 거면은 당초 그 12월 23일로 딱 12월 20 그러니까 2일로 날짜를 딱 점찍어 가지고 하질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그 연장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연장 안 하는 걸 검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유야무야 연장 안 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던 종료 선언을 유예한다는 식의 어떤 말장난 같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그 청와대 계시는 분들의 본의가 어쨌든 간에 진의가 뭐였든 간에 지금 일본이나 대다수의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은 포기했네, 졌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진의가 뭐였든 진 겁니다. 양보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우린 그런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린 일본에 대해서 한번 봐준 거고 지금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라고 뭐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입 다물고 가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일본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한국 측에 양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본 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거의 일본 쪽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 무역기구의 분쟁에서 양국 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그 한일 간에 그러니까 일본 조간 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계의 반응이고요. 덧붙여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와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려는 한국과
한국과 별도의 문제라는 일본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일본 정부는 20일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라고 한 바 있죠. 그런데 이제 21일 날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한국이 일본에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21일 날.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양보를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수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선에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본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이 먼저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진보 언론이나 친문 지지자들께서는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건 뭐 정신승리도 아니고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뭐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도 보수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꼬라지는 2차 대전 말기의 일본군 대본영이나 아니면 병자호란을 앞둔 그 인조 밑에 신하들 꼬라지 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끝끝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국 건도 그랬고 지금 지소미아 건도 그렇고 뭐 이런 건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제 앞으로 공천 전쟁 시작될 텐데 그때도 상황 판단 못 해가지고 그냥 청와대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런가 보다 얘기 듣고 포기해버리면 꼭 늘 이해 안 되고 늘 속 터지는 건 여러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언제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깨어있는 분들께서는 뭐 정신 차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래 정신을 잃지도 않으셨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답답해요. 제가 저 양반들 보면. 그런데 그 방송, 그러니까 늘 올바른 얘기를 해왔던 진보 스피커들이 갑자기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는 뭐 저 사람들이 지금 장사 때문에 저런 거니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예. 그 외에 나머지 교수님들 있죠. 솔직히 그분들이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최백은 교수라고 건국대학교의 경제학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 저기 다스베이드에도 나오고 김원준의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뭐 책도 좀 파시고 국무총리가 또 자기 책 소개도 해주고 해서 요즘 아주 핫하신 분인데 공천을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이 국제 문제를 바라보시거든요. 뭐 경제는 본인이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치 쪽으로는 말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수미아 건도 결국에는 종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반은. 그리고 지금은 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때 그 조국권 관련해가지고 그 뭐 날리고 다니셨던 이제 정준희 교수라는 분, 뭐 연구 교수인가 뭐 연구원인가 박사인가 하여튼 정준희 씨. 그 양반도 솔직히 그 방송 나와서 쇼 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눈물을 찔끔 흘리질 않나. 본인이 언제부터 기자질을 했다고 그거 나와서 뭐 기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 난리를 칩니까? 정말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한번 스타 돼가지고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청년 인재라고 이제 공천 받고 그런 테크트를 타시려고 하면은 하는 거라면 제가 솔직하게 제가 뭐 아니 모른 척 해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양반은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학교에 계실 것 같은데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작작 좀 하세요. 최욱은 그래도 제가 저 최욱 씨 방송도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양반은 그래도 말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인기 문제 때문에 겁을 많이 내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거는 말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신문방송학 언론학 전공했다는 양반이 체육마도 못합니까? 그렇게 부안해도 하는 꼬라지가. 아이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좀 장사 좀 잘 된다고 이제 거기 끼어가지고 그러시다가 뭐 언제쯤 정신 차리냐면 이제 공천 다 끝나고 내년 한 2월 말쯤 되면 아 이제 공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청와대 욕하고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나 진보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아 이제 요번 정치판에도 요번 국회의원 선거판에도 내 자리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언감생심 김치국물 마셨다가 내 자리는 없구나 싶으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뒷담화 까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추합니다. 그런 거 보면 추해 보이니까 그러시들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지소미아 말고 다른 뉴스가 또 뭐 있냐. 그 유재수 부산 부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특별 감찰을 누가 막았냐라는 얘기까지 확대될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노영민 비서실장 또는 그 당시 그뭐 임종석까지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재수 씨가 의외로 이제 친노 인사였기 때문에 관련 친노 핵심층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검찰에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진행하시겠죠. 그리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에 하여튼 뭐 조국식 건도 그랬지만 최근에 굉장히 그 오버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지금 지역구에서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마냥 저기 만안 갑인가 어딘가 뭐 거기 어디가 지역구인데 거기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그냥 뭐 할 일 없이 그냥 계속 자리만 차지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솔직히 이제는 뭐 나가라 용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세게 뭔가 센 발언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이재정 씨처럼 이분도 만양 지역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 같은 건 뭐 솔직히 뭐 희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군에서 전역 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장성분을 또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박찬주 대장이랑 동기예요. 동기인데 육사 동기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야, 박찬주 저 등신 같은 게 아니 그냥 기자회견을 할 거면 나와가지고 질문 같은 거 받지 말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뭐 현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건 솔직히 나 뭐 개혁도 하고 싶고 뭐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그 열의를 가지고 하고 싶었다. 그냥 이렇게 짧게 이 얘기만 하고 끝냈으면 되지. 거기서 뭔가 내가 억울하네 어쩌네 구구절절히 말을 꺼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라는 제 희대에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수많은 육사 동기들이나 그 군 장교 출신들이 혀를 찼답니다. 제 양반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박찬주라는 사람이 원래 그 뭐 기계화 분야라든지 기갑 쪽으로는 이제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작전도 잘 세우고. 근데 그건 전쟁 때나 써먹는 거지. 저렇게 정치 감각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을 이제 인재라고 끌어들인 것도 그렇고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씨를 왜 끌어들였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태훈 그 양반 때문인데요. 애시당초 이제 박찬주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안 했다가 임태훈 씨가 이제 그 기무사 문건 가지고 황교안 씨가 가장 배후에 있었다. 황교안을 직접 저격을 하다 보니까 그 임태훈한테 저격 당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박찬주를 이제 끌어들인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을 좀 급하게 섭외해가지고 인재 영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똥볼을 찬 거죠. 똥볼을 찬 거고 그만큼 사실 여론에 황교안 씨도 그렇고 좀 무지했다. 좀 무지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찬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수많은 20대 30대 그 군에서 뭐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그냥 그게 아무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뭐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오를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됐고요. 또 다른 뉴스는 사실 뭐 지소미아 건 때문에 대부분 다른 뉴스들이 다 덮여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그렇게 큰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뉴스는 없고요.
그 최근에 무슨 과학 프로그램인가요?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조명된 무기체가 있는데 이건 생각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 비격진천뇌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비격진천뇌라는 무기가 있는데 비격진천뇌는 이제 임진왜란 때 사용이 됐던 그 포탄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포에 넣어가지고 쏘는 그 포탄, 동그란 포탄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다. 뭐 다시 뭐 중세 시대 때는 대부분 다 그랬지만 그 당시 썼던 대부분의 포탄들은 어떤 형태냐면 그냥 거대한 쇠구슬입니다. 통쇠로 만든 쇠구슬이거나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이거 둥근 화강암을 깎아서 이제 동그랗게 만들었거나 그래서 돌을 날리거나 이 쇠구슬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이게 거대한 볼링공처럼 날아가서 그 물리 에너지로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퉁퉁 튀기면서 그 사람들을 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팔다리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거 대포를 한 발 쏘더라도 이게 대포 같은 경우에는 화약도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포를 한 발 쏘면 보통 사람을 한 뭐 1, 20명은 죽일 수 있어요.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죽이거나 부상 입히거나. 근데 보통 이런 굵은 포탄 같은 경우에는 피하면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떨어져서 이제 튕겨도 한 대여섯 명 쓰러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 비격진천뇌는 뭐냐? 이 축구공처럼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이 쇠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쇠로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떠오르실 수 있는 게 그 요강 같은 거죠. 요강. 그러니까 쇠로 그냥 둥그런 냄비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속이 비어 있는. 그리고 거기 그 안에다가 이제 화약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뾰족뾰족한 쇠덩어리들을 이걸 보통 마름쇠라고도 하기도 하고 능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한 3, 40개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터지면 안에서 화약이 터지면 이제 이 쇠조각들과 또 이제 그 포탄의 껍데기가 같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편 효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인데 이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시한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포에서 발사했을 때 터지는 게 아니고 대포에서 발사를 하면 이 동그란 게 날아가가지고 적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적은 이게 뭐지? 하면서 가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쳐다볼 때 또는 적들이 그냥 포탄 날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위를 지나갈 때 불발탄이네 하고 지나갈 때 이게 한 1분 내지 2분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죠. 이런 시한 장치를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쏘게 됐는데 원래 비격진천뇌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명나라 때 무기고요. 명나라 시대 때 그 진천뇌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천뇌라는 무기가 있었고 이거를 좀 더 멀리 날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의 어떤 그 화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개량한 게 세종 때 개량했던 게 바로 비격진천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진천뇌를 우리가 갖고 들어와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개량을 한 거죠. 아마 뭐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했겠죠. 개량 사업에. 그 저기 세종대왕 때 개량돼서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어제 지소미아 관련 발표해가지고 발표 중에 그 네, 12월 달에 뭐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게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고요. 네,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2월 말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이 한중일 정상회담 때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에서 뭘 하거나 일본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뭐 한 두세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아베 수상이랑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최종 선언을 하겠죠. 뭐 공동 기자회견 형태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외교 문제에 대한 뭐 수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조율이 됐고 갈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도 계속 될 거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호혜를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이 왜 생겼냐,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이게 얘기가 좀 깁니다. 얘기가 좀 긴데 우리 모두 이제 잊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수출 규제가 원인이 아니고요. 징용공 판결, 그러니까 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원래는 이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넉넉히 있다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효력 연장하면서 일본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꿨다. 그게 성과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대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지소미아 건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젠 협의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했다라고, 그런 건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1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작년 중반인가 작년 말쯤에 그 징용공 관련해서 이제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아니고 아닐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등법원인가 뭐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일본 쪽에서 이제 한국 쪽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자고 문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남아있는 징용공 피해 구제, 그러니까 위자료를 달라라고 했던 청구하는 대상이 한 1000명 단위가 되고, 한 9,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거는 정확히 숫자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되게 많은 숫자고, 이런 사람들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일본 기업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보상금이.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정부 쪽에 협의를 좀 하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징용공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이제 보상이 다 된 걸로 처리된 거는 금전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금전적인 피해 보상, 그 다음에 뭐 미납돼 있는 어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일 정후권 회담으로 이제 퉁치기로 했는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학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용공들이 이제 법정에 제소하는 것도 그때 가서 강제로 고생을 한 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수차례 이거는 청구가 가능하고, 뭐 일본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물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을 접수하지 않는 걸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뤄왔던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해당 기업이었던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또는 신일철주금, 그러니까 구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한국 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줘라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기업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신청하실 분들의 수천 명 단위가 되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가 키웠던 거에 어떤 악몽이 떠오르니까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한국 쪽에 계속 접촉을 했죠.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 어떤 지휘 아래 이제 몇몇 판결들은 패소 판결이 났던 겁니다. 차라리 한국 대법원에서 이걸 패소시켜 버리면 그냥 뭐 외교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승소를 하신 거죠. 승소를 하신 건데, 그것도 사업적 폐로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 승소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었던 자국 기업이 한국 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몰수까지 진행이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판결 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이나 7개월 동안 한국 쪽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한 5월 달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 예를 들어 어떤 돈으로 물어줄 수 있는지, 뭐 일본 기업이 조금 30%, 한국 기업이 30%, 그다음에 뭐 제3의 단체를 만들어서 뭐 40%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절 대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외교부 쪽에서나 뭐 청와대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5월 달인가 확정 판결 나가지고 대법원에서 곧 이제 몰수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한국 쪽에서 일본 쪽에 이거 대화 좀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닥칠 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소재, 반도체 소재들에 대해서 수출 심사 기간을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다.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바로 수출해줬는데 이제는 3개월이라는 심사 기간을 꽉 채워서 주겠다는 식의, 소위 말해서 규제 아닌 규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작은 우리가 공급을 못 채운 건 있지만 우리를 먼저 때린 거는 일본이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아닌 규제로 우리를 공격한 게 맞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 산업에. 그래서 마치 이제 규제 아닌 규제, 이 어떤 이 수출 규제로 한국에 길을 들이려는 어떤 뉘앙스를 보이니까 우리도 이제 발끈해가지고 들이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월, 7월 계속 이게 외란이, 소위 말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분쟁일 수 있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끝내면 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만 조국 씨가 끼어들고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야 요거 선거 때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아주 외란 수준으로 확 키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병크를 터트리면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6월 달에 만나서 조용히 끝냈으면 될 문제를 5개월, 6개월 국민들 힘들게 하고 몇몇 기업 도산하게 하고,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까지 주면서 소위 말해서 외교 분란을 일으킨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린 거는 사실은 한일 간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지만, 뭐 한국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어떤 그 좀 부실한 대응,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좀 청와대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좀 돼가니까 급 지치네요. 예. 제가 조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